네. 앞서 정일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세수결손이 작년에 56.4조, 올해 약 30조 정도 났으면 이게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다 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있으면 이게 보도자료 어제 해서 오늘 이제 엠바고 풀렸는데 이 알아서 잘 풀겠다,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수준의 이 설명한테 너무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이제 그 부총리 인사말에서 그래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사과와 유감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안은 세수결손은 아무리 봐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 그리고 이게 세수결손에 대해 이게 그 제축에 대해서 7페이지 보니까 당해년도 세수 전망을 정리하겠다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수 제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해년도 세수 제축에가 있고요. 하나는 차기연도 예산안 세수 제축에 있습니다. 세입 제축에. 그 매월 9월 말에 제축했다는데 이건 결국 가결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년도에 예산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한 봄이나 좀 3, 4월쯤 해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국회랑 추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도 하고. 그래서 국채 발행할 건지 지출 조정할 건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회랑 함께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난 반성이 없습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당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상묵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수 제축에와 관련해서 세수 결손이 약 6조가량 감소할 거라고 했고 그래서 세입 경정 예산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직접 최상묵 장관이 그 당시에 설명하신 겁니다. 인터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6조만 문제가 돼도 이렇게 추경 예산을 했는데 지금 30조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전에 다 알고 있으셨는데 추경을 하지 않는 것 이 방식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이전부터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관료주의처럼 비판하지 이렇게 하는데 어쩔 거냐라고 국회에 다가오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일이다 말씀드리고요.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년 9월 달에 정리하겠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차기 예산안에 대해서 만약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 가지고 9월 초에 예산안이 왔다면 그 예산안 수치가 적절하다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11월 달 심의하고 표결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이후에 다른 변동치가 있어가지고 경제상의 변해서 재축이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재축이한 내용을 11월 달에 보고를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차기 년도에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때 그 논쟁을 했었고 그게 2022년도에 비판이었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그렇게 나와서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23년도, 22년도 안 했지 않느냐. 24년도 올해라도 할 거냐. 그거 물어봤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어. 이따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세수 제축의 모형에 대해서 국회 예정치랑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모델 자체도 공개하겠다는 거죠. 네. 예, 이건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개선하면서 소통하고 함께 신뢰 있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세수 결손이 큰데 정일영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세수 결손에서 불용불급한 지출사업 정리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또 그거지 않습니까? 30조 얼마 큰 돈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건 너무 오만하고 이게 국민들과 관계인사나 국회 소통하려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도대체 30조가 결손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은 또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되는지 사전에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안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요 지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서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임광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계속 대통령이나 총리나 달나라에서 사시는지 왜 우리 국민들이 민생으로 느끼는 거 다르다. 그런 지적을 우리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도 무역수지 관련해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흑자가 302억 달러인데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가 432억 달러예요. 반도체 빼고 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내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수출도 이제 한쪽에 취약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방금 지적했듯이 뭔가 좀 우려가 돼서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기서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는 이제 올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의 세입
세수 추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경기 상황 등 세입 여건들을 그러니까 8월 예산 편성 당시와 만약에 뭐 위기 상황이라든지 크게 달라진 게 나온다면 재추계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내년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수 전체의 지금 추계 그러니까 세수 부족한 거에 대한 추계를 규모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걸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여기 국회 작년에는 저희가 뭐 얼마 정도는 불용을 하고 얼마 정도는 자체 가용 지원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부세 교부금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국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지방 정부하고 지자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체 규모가 있으니까 세수 지금 어떤 저희가 부족한 거에 대한 그 추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방 재정은 어느 정도로 해야 국임살이 최소화하면서 지방까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나오면 그 규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주신 사업들에 대해서 민생의 국감살이 없는 부분에서 통상적인 불용이 얼마나 나오냐는 두 가지 규모가 나오면 결국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가용재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지자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고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내년도 전망은 경제 전망은 현재는 저희가 2.2%를 거기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세수 추계는 올해 특히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들 실적이 올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세수 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 생각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